버뮤다 삼각지대에선 수많은 비행기, 배들이 사라져. 그로 인해 UFO 해적이지, 크라켄, 괴수설, 심지어 아틀란티스의 후손들 이야기까지 나오게 돼. 과연 그곳에서 사라진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는 수많은 공포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 2014년 6월 8일 놀라운 영상이 하나 올라와. 영상 속 이곳은 바로 미네소타 크로스비에 있는 광산호수야. 한 남자가 천천히 이 호수 속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어. 얼마나 들어왔을까? 주변이 아주 어두워 보여. 주위를 둘러보던 남자가 카메라 반대쪽을 비추자 호수 속에서 섬뜩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섬세하고 오싹한 모습의 석상이야. 자세히 보니 13일의 금요일에서 등장하는 슬래셔 살인마 제이슨 브이스와 흡사한 모습이야. 어째서 이런 살인마 석상이 호수 깊은 곳에 있었던 걸까? 이 석상은 숙련된 다이버가 아니라면 부상이나 죽음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매우 춥고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해. 이뿐만이 아니야. 2009년 7월 22일 플로리다 키 라르고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야. 깊은 호수의 밑바닥으로 향하자 한 석상의 모습이 보여. 호수 속이 뿌옇고 물이 흐리지만 가까이서 확인해보니 마치 예수상 같은 모습이야. 이 호수는 세계 유일의 수중공원으로 스노클러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라고 해. 물속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놓여있는 이 예수상을 시면의 그리스도라고 불러. 동상이 갑자기 눈을 뜨고 움직인다면 심장마비 각인데. 2019년 8월 21일에 촬영된 이 영상도 한번 봐봐. 여러 명의 다이버들이 석상 하나를 둘러싸고 있어. 어두운 물속에서 조명을 비추자 이번엔 커다란 성모 마리아 석상이 보여. 주변의 다이버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거대한 크기 같아. 다이버들은 성모 마리아 상에게 입을 맞추는 등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어. 이런 거대한 석상들은 어쩌다 호수 속에서 잠들어 있게 된 걸까? 그런데 이 석상들을 본 일부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곳들이 심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무섭긴 하다. 왜 이제 왔어? 태국 메클론강에서 아주 거대한 민물가오리가 발견돼. 무려 성인 남자 6명이 둘러서서 들고 있는데도 남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일 정도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오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야.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한 생물들이 종종 세계 곳곳의 호수나 바다에서 나타나. 그런데 여기 정말로 기묘한 것이 포착된 영상이 있어. 2020년 8월 2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야. 한 남자가 해변가를 촬영하고 있어. 파도치는 바다와 푸른 하늘, 평화로운 모습이야. 그런데 카메라가 해변가의 오른쪽을 비추는 순간 놀라운 게 화면에 보여. 멀리서 보기에도 엄청나게 커다랗고 빨간 무언가야. 성인 남자 5명은 그걸 발견하곤 곧바로 들어올린 모습을 보니 그건 바로 거대 랍스터로 추정돼. 그런데 너무 수상해. 남자들이 덥석덥석 만지고 들어올렸는데도 아무런 미동도 없어. 게다가 크기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 아무리 큰 개라고 해도 일본 거미개 정도밖에 될 수 없어. 일본 거미개는 몸통에 비해 다리가 엄청나게 긴 개로 현존하는 절지동물 중 가장 긴 녀석이야. 다리가 3.7m까지 자라며 무게가 최대 19kg까지 나갈 정도야. 하지만 영상 속 랍스터는 이 일본 거미개를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커다래 보여. 바닷가지라고도 부르는 랍스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가 일반적이야. 저 정도 크기는 말이 안 돼. 심지어 저 색은 삶아지고 난 뒤 색깔이잖아. 잘 익은 랍스터네? 요리까지 다 해서 가져다 주다니 엄청나게 친절한 바다잖아. 2010년 9월 29일 한 다이버가 놀라운 상어를 포착해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압도적이야. 와, 이 상어 노래 진짜 잘한다. 마치 입안에 뼈가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야. 바닷속에서 마주치면 엄청난 공포를 줄 것 같은 외관 때문에 심해 공포증 유발자라고도 불려. 이 상어는 고래상어 다음으로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돌묵상어야. 몸 길이는 보통 8m까지 자라는데 인간이 포착한 가장 큰 길이는 무려 12m야. 체중은 16톤으로 아프리카 코끼리의 2~3배나 돼. 거대하고 임팩트 있는 비주얼 덕분에 심해 공포증 사진 같은 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돼. 원뿔형의 유선형인 몸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포식자 상어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게 보이게 돼. 그런데 사실 이 녀석의 주식은 플랑크톤이야. 입을 쩍 벌리고 다니면 알아서 플랑크톤이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 헤엄칠 때는 입을 벌리고 다녀. 공격할 가능성은 적지만 거친 피부에 다칠 수 있으니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만난다면 닿을 듯 지나치게 접근하면 안 돼.
우리랑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돌묵상어는 국내 동해안과 서해안에도 자주 나타나.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되는 일도 잦아. 해수욕장에 갔다가 만약 돌묵상어를 만난다면 아무리 물릴 확률이 적다고 해도 비주얼만으로 너무 충격일 것 같아. 꿀. 영상 보시는데 배고프시죠? 지금 좌측 하단을 클릭하면 인생 돈가스를 먹어보실 수 있어요. 좌측 하단에 떠있는 돈가스는 제가 지식 돈가스 테스트하면서 먹어본 1티어 치즈 돈가스예요. 특히 같이 들어있는 브라운 소스가 미쳤어요. 나중에 출시될 지식 돈가스는 꿀꿀이들 반응이 가장 좋은 업체에서 제작해볼게요. 어제는 245명이 클릭해주셨고 16명의 꿀꿀이들이 구매해주셨어요. 16명의 꿀꿀이들은 지식 돈가스 만드는데 큰 첫 번째 공을 세운 거예요. 지식 돈가스를 만드는 날까지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고래의 몸 한쪽 면을 잘 봐봐. 동그랗게 파인 상처가 있어. 오래전부터 이런 희한한 동그라미 상처를 가진 고래나 물고기들이 발견됐어. 이 동그라미들의 정체는 뭘까? 인위적인 동그라미 때문에 예전에는 외계인의 짓일 거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어. 사실 이 상처를 낸 주인공은 바로 쿠키커터 상어야. 쿠키커터 상어는 대서양 동쪽의 따뜻한 바다와 태평양에서 살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상어들과는 달리 조금 큰 물고기 정도의 사이즈야. 다 크더라도 50cm가 넘지 않을 정도로 작아. 깊은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체 발광이 가능해. 그래서 빛으로 자신을 더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눈속임을 한 뒤 다른 물고기 근처로 다가가서 밀가루 반죽 위에 쿠키 커터를 찍는 것처럼 살을 동그랗게 떼어먹는 거야. 그리고 한 입 가득 살점을 물고선 초고속으로 도망가. 극한의 한입충 물고기 아니야 이거? 위에는 30개가 넘는 작은 이빨을, 아래에는 한 줄당 25개에서 31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아래 턱이 전동 나이프와 같은 원리로 진동을 하고 고기를 절단해. 다른 상어들은 이빨이 하나씩 나는 데에 비해 쿠키커터 상어의 이빨은 한 줄로 이어져 있어. 그래서 이갈이 할 때 한 줄이 통째로 빠지게 돼. 빠진 이빨의 모습이 마치 틀니처럼 보여. 쿠키커터 상어는 자기보다 큰 생물을 모두 먹잇감으로 인식해. 그래서 큰 크기의 물체만 보이면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미군 핵잠수함에 고무로 된 부품을 물어뜯기도 해서 고장이 나는 일도 잦았다고 해. 심해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과 마주치는 일이 자주 있진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적지 않은 수의 물림 사고가 있었어. 2009년 3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마이크 스팔딩이라는 수영선수가 건목상어에게 물렸어. 또 2019년 3월 31일 수영선수 에릭 샬의 복부를 물어뜯고 2017년 7살 소년과 2019년 4월 한 수영선수는 다리를 물렸어. 심해 종이어도 제법 자주 사고가 일어났으니 만약 바다에 간다면 조심하는 게 좋아. 동그랗게 파인 흉터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꿀꿀이들과 함께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줄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2018년 10월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거대 괴생명체가 목격됐어. 스티브 해서웨이와 앤드루 버틀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젤리 같은 생명체를 발견해. 몸 길이 약 8m의 거대한 무언가는 수심 10m에서 천천히 이동했고 여러가지 모양과 크기로 변신하기도 했어. 이 기묘한 생김새의 생명체는 바로 불우렁생이일 가능성이 높아. 불우렁생이는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조그만 피낭 동물들의 군체야. 원기둥이나 원뿔 형태로 이루어진 보통 30에서 60cm 크기의 생명체야. 드물게 60cm 이상으로 커지는 녀석들도 있어서 종종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다이버들과 이렇게 마주치기도 해. 물고기와 먹이들이 풍부한 곳에서는 불우렁생이가 엄청나게 거대해져.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헤엄치는 이 녀석들은 최대 60m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해. 영상 속 불우렁생이도 옆에 사람과 비교해보면 약 8m는 돼 보여. 난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얘네 만나면 기겁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과는 달리 온순하고 독도 없어. 주변의 해양 생물들에게 훌륭한 먹잇감이 되어주니 오히려 착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어.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 불우렁생이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어. 높은 수온의 바닷물에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바다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야. 원래 불우렁생이는 2014년 이전까지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던 생물이었어. 폭염이 시작된 이후부터 쉽게 발견되기 시작했지. 불우렁생이의 개체수 증가는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우리에게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 마치 하얀 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은 것 같은 모양의 거대한 생명체가 바다를 헤엄치고 다닌다니. 바다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많은 것 같아. 꿀.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13년 8월 스페인에서 괴생명체 사체가 발견돼. 약 5m 길이의 커다란 꼬리와 지느러미, 뒷발로 추정되는 것들이 달려있어. 머리 부근에는 수염 같은 것도 보여서 마치 전설 속 동물인 바다용을 떠올리게 해. 이런 의문투성이 생물체가 바닷가에 쓸려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2021년 인도네시아 바다에서는 전설의 바다 괴물의 사체가 나타났어. 어부들은 힌두교에 등장하는 반은 코끼리, 반은 물고기인 괴물 가자미나가 나타났다며 충격과 공포에 떨었어. 몸 길이가 12m나 되고 앞부분에 기다란 뼈가 마치 코끼리의 상아를 닮았어. 러시아 동부 연안에서는 털투성이 바다괴물이 발견됐어. 성인 남성 3명을 합친 것보다 큰 몸집에 악취를 풍기는 기괴한 생물체의 시체가 바닷가에 나타나. 현지인들은 이걸 보고 지구온난화로 해빙된 빙하에서 고대 맘모스의 유해가 방출됐다고 추측하기도 했어. 비슷한 생명체가 필리핀 해변에서도 발견됐어. 지진이 발생한 뒤 해변에 거대한 크기의 하얀 털로 뒤덮인 생명체가 떠밀려 온 거야. 그런데 이 생명체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목격된 바다괴물 트럼코라는 얘기가 있어. 트럼코는 1924년 10월 25일에 해변에서 썩어가던 시체 덩어리로 처음 목격됐어. 과학자들이 10일 동안 조사했지만 그 정체를 밝히지 못했어. 그 이후 이 생물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눈처럼 하얀 털에 코끼리 같은 코, 바다가재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기괴하게도 트럼코에겐 머리가 없고 코가 바로 몸통에 붙어있어. 바다괴물은 역사적으로도 자주 목격됐어. 바다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미지의 공간이고 불가사의한 게 많기 때문이야. 하지만 중세와 현대의 선원일지 등에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목격된 괴물의 사파가 첨부된 경우가 많아. 어쩌면 바다괴물은 정말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 바다용 같은 건 실제로 본다면 진짜 간지날 것 같긴 해. 카약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생명체 2마리가 지느러미를 보이며 서서히 다가와. 보기만 해도 압도되는 기분이야. 이 녀석들은 바로 영문명 킬러웨일, 범고래야. 범고래는 높은 지능과 뛰어난 신체 능력,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 덕에 바다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있는 생물이야. 모비딕에서는 범고래는 매우 포악한 식인종 같은 고래다. 범고래는 사냥된 적이 없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을 정도야. 최대 8m 길이에 가장 큰 개체는 10톤가량 나가기도 해. 새까맣게 검은 바탕에 흰 배, 눈가 주변에 흰 타원이 있는 외모를 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실상은 상어 위에 군림하고 있는 포식자 녀석이야. 사납고 공격성이 높은 이빨고래로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포식자로 활동하기에 뛰어난 신체 조건이야. 최대 시속 56km로 헤엄칠 수 있으며 수면 위로 15m를 뛰어 20m 거리를 도약할 수 있어. 크고 강력한 턱힘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단독으로 사냥하는 많은 바다의 대형 상위 포식자들과는 사냥 방식이 달라. 범고래는 사실 압도적일 정도로 거대한 덩치 말고는 큰 신체적 강점이 없어. 하지만 높은 지능과 사회성으로 영리한 사냥을 할 수 있게 진화한 거야. 뛰어난 사냥 능력으로 그냥 상어도 아닌 백상아리를 사냥하기도 해.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간을 선호해서 간만 빼먹히고 상어가 버려지는 일도 잦아. 2024년 3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60세의 고령 범고래인 소피아가 백상아리를 단독으로 사냥하는 순간을 포착하기도 했어. 마치 초원에서 치타가 전력 질주해서 먹이를 덮치는 것 같은 사냥이야. 범고래는 바다사자나 물범, 돌고래 등을 잡아먹는데 꼬리를 휘둘러 먹이를 제압하기도 해. 종종 범고래가 강력한 힘으로 물개를 공중으로 날려서 먹잇감이 빙글빙글 회전한 뒤 다시 물속으로 처박히는 모습이 포착돼. 굳이 사냥 때문이 아닌 재미를 위해서 물개를 던지기도 하고 거북이로 공놀이를 하기도 하는 거야. 그 정도면 그냥 바다의 조직폭력배 아냐? 그런데 이 범고래가 유독 인간만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 범고래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거나 예민한 경우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야. 2024년 6월 16일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박준영님, 지식 한 줄 감사합니다. 이 지식은 나중에 도서관 벽면에 꼭 넣어드릴게요.